바르바토스는 평범한 아무개로 환생한 인간들 중 가장 강력한 마왕이었습니다. 숲속에서 그의 힘은 그와 함께 옮겨왔고 그는 순식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이 온 세상에서. 하지만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친구를 사귀는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그의 매력적인 절친을 잃은 후 그는 뛰어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 땅에 안긴 후 영원히 처녀로 남기로. 먼 미래의 시골에서 바르바토스는 아이로 환생했다. 아르드베터라고 불립니다. 그의 세 가족과 함께 그들은 그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했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아드는 이 세상의 마법을 연구하며 세계 최고의 무술가가 되기 위해 훈련했습니다. 10년간의 훈련 끝에 그는 여전히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창밖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듣자 아드는 자신의 세뇌세포를 모두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가 못생긴 루저라고 생각하고 그에게서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드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3명의 소녀에게 다가가기 전 아드의 불안감은 그를 골목 한가운데서 쓰러지게 만들었고 소녀들이 그의 섬뜩한 모습을 보자 그들은 그에게서 도망쳐. 하지만 아드는 여자아이들에게 자신에게로 오라고 소리치며 자신은 교양 있는 사람이고 그들 모두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자아이들은 그를 역겹고 못생긴 괴짜라고 부르며 도망친다. 그 여자애들은 그를 역겹고 못생긴 변태라고 부르며 도망친다. 정신적 피해. 그는 숲 전체에 자신의 좌절감을 풀며 엄청난 마법 능력으로 숲을 파괴한다. 마법 능력으로 앉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는 아라이드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묻는다.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그래서 시장은 그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딸에 대해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드는 만나는 모든 여자들을 존중하기로 합니다. 진정하려고 애쓰는 중에 숲 한가운데서 여자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거대한 늑대가 은발의 소녀와 싸우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희귀한 생물은 평화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드는 그녀가 자신의 분노를 늑대에게 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야 합니다. 시장은 아드의 부모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그의 딸이 최근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동시에 그 소녀는 마법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번개를 늑대에게 날려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왜 무서운 아이가 자신을 몰래 엿보는지 의아해야 한다. 아드는 마지막 남은 지능을 짜내 이린에게 엄청난 대포를 칭찬하며 다가간다. 그녀의 거대한 대포들을 하지만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서핑보드보다 평평하다고 부른다. 완전 납작하다고? 계속 실패하자 아드는 최후의 무기를 꺼내 그녀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냐고 묻는다. 친구가 되어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친구라는 말을 한다. 아드는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기에 계속해서 그녀를 친구로 만들려고 애쓴다. 자신의 친구가 되도록 계속 유혹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서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에게서 도망친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가고 아르드는 그의 충고가 얼굴만큼이나 쓸모없었다고 말하려고 오지만 이리나를 보고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몇 주 동안 아르드는 완고하고 끈기 있는 남자였고 그녀의 친구가 되려고 계속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그에게서 도망쳤다. 그가 계속 궁금해했던 것은 왜 도망치는가 하는 것이었다. 왜 도망치는 거야? 그녀는 왜 도망치는 거지? 왜 도망치는 거야? 생일날 아드는 이린에게 장미꽃 다발을 선물했지만 이리나는 어떻게 생일을 알았냐고 물었다. 그녀의 생일을. 아드는 자신은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심지어 사적인 부위에 있는 점까지도 몇 개인지 안다고 대답했다. 모든 사적인 부위에 있는. 그녀는 꽃을 태워버리고 그를 변태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밤 이리나는 자신의 마법 능력으로 곰을 감전시켰지만 아드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아드는 자신이 그녀를 집으로 바래다 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리나는 그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아드는 그녀를 집으로 바래다 주려고 왔다고 말했지만 이리나는 그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에게서 그녀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그녀는 달과 같다고 말했어요. 아니 그녀는 이 세상 어떤 달보다 더 아름다워요.
사실 그는 더 간단한 말로 설명했어요. 그녀는 도망쳤고 아드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드는 집에 갔고 세상에 이 남자 미쳤어. 시와 노래를 불러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전생에도 이건 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누워있는 아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고블린들이 마을을 침략한 것을 봐요. 그를 거절했던 여자애들이 도깨비들에게 쫓기고 있는데 그는 그들이 자신을 거절한 것에 대한 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애들이 자신을 거절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도깨비들과 싸우기 시작하고 마을 시장이 와서 이리나가 오늘 아침부터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리나가 오늘 아침부터 실종되었다는 것을 밝히죠. 즉시 아드르는 이것이 이리나가 달아나게 만든 자신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드가 그녀를 찾아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날아서 떠나는데 두 남자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숲 한가운데서 이리나는 사방에서 도깨비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들을 이겼을 거라고 생각한 걸 조롱하고 이리나는 자신이 희망이 없다. 고블린이 친구들을 부를 거냐고 묻지만 그녀에겐 친구가 없다. 아무도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무섭다고 놀리고 괴롭혔던 기억이 떠오르자 이리나는 포기하고 무기를 내던진다. 그래서 이리나는 포기하고 무기를 버린다. 고블린들은 이리나를 끝장낼 준비를 하고 그녀에게 달려든다. 이리나는 처음으로 아드의 이름을 부른다. 그녀는 그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묻고 그는 자신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랬다고 밝힌다. 이 약한 고블린들로부터 이리나는 그에게 경고하며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아드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는 번개 능력을 발휘하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고블린들을 없앤다. 그의 방식대로 그는 고블린 우두머리에게 살고 싶으면 도망치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돌진하여 아들을 삼키려 하지만 그의 눈짓 하나로 그들을 그 자리에서 폭발시켜 버립니다. 고블린 우두머리는 자신의 위기를 깨닫고 아드는 다시 한번 그를 노려봅니다. 그에게 신의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듯이 그는 고블린에게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라고 말하고 눈짓 하나로 그를 그 자리에서 폭발시켜 버립니다. 아드는 이린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묻지만 그녀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가 왜 자신을 구했는지였습니다. 그녀는 죽고 싶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오랫동안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도 외로움과 고립의 고통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아드는 무릎을 꿇고 다시는 친구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과거에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했던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와 영원한 우정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으려 하지만 주저하며 그에게 물어봅니다. 항상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고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냐고. 아드는 마왕 바르바토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리나는 그의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몇 년 후 아드는 침대에 누워있고 이리나가 그를 깨우러 옵니다. 그는 한창 때의 여자가 남자 방에 함부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이리나는 그에게 자신이 이야기를 만들고 싶고 공동작업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은 그녀가 그에게 마법 아카데미에 함께 가자고 제안해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갑니다. 교장은 새 영웅의 두 자녀를 만나게 되어 기대하고 있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무명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실망했다. 교장 선생님은 그들이 고블린들을 모두 물리쳐 마을을 구했던 때를 들었고 그래서 체력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드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시험을 본 후 점수를 확인합니다. 이리나는 1등을 했지만 아드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화면에.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드의 점수는 0점이었습니다. 그가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누군가가 그를 조롱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를 조롱하려는 거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뒤에서 나타나 그를 축하합니다. 아드의 모든 답변은 천재적이었지만 오늘날의 현대 기술로는 틀렸기에 0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기술 기준으로는 틀렸기 때문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아들을 본받으라고 격려하며 그의 부모님을 밝히신다. 용과 싸워 이긴 위대한 영웅들이었어요. 아드가 평범한 사람으로 남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 훌륭한 자산을 가진 여자가 이걸 보고 있었어요. 이리나와 함께 걸으며 아드는 자신이 부모님이 위대한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을 궁금해합니다. 영웅들이죠.
하지만 이리나는 그와 함께 미래를 보낼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교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드는 조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지만 적어도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 합니다. 친구가 생겼어요. 모두가 이런 전개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드는 구석에서 여자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남자를 봅니다. 구석에서요. 그 남자는 여자아이를 때리고 이리나는 그에게 여자아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그 남자는 이랄도이며 그 여자아이는 그의 가족의 한 여이기 때문에 이랄도는 이리나에게 그의 가족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아드가 가로채며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아드는 그 여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지만 이랄도는 그가 그 여자애를 그렇게나 보호하고 싶다면 결투를 신청합니다. 선생님이 소란을 잠재우려고 지나가지만 아드는 그 목소리를 알아봅니다. 옷차림과 귀를 보고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챕니다. 올리비아는 바르바토스의 추종자 중 한 명이었고 아드는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바르바토스가 열정적으로 땅에 얼굴을 파묻은 것에 대해 격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하고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봤을 때처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올리비아는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그에게 전에 어디서 만났는지 묻습니다. 아드는 뭔가를 생각해내려 하지만 올리비아는 결투를 승낙하고 아드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들판 한가운데서 아드는 자신의 정체를 올리비아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올리비아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승리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랄도는 아들을 조롱하며 마법 소환진을 소환하고 아들을 향해 마법 에너지를 발사합니다. 하지만 아드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마법 방벽을 활성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드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법 방벽을 사용했습니다. 모두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랄도는 그의 공격 방어를 칭찬하며 자신의 말을 취소하겠다고 말합니다. 진술. 하지만 아드는 자신의 공격을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이에 이랄도는 격분하여 아들을 향해 또 다른 화염구를 소환합니다. 하지만 아드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마법 방패로 막아냅니다. 이랄도는 자신의 메가 플레어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드는 메가 플레어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그저 평범한 플레어였습니다. 아드는 그가 멋있어 보이려고 이름을 지어낸 것을 깨닫고 자신도 예전에 기본 주문에 멋있는 이름을 붙여서 마치 광대처럼 행동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아르드의 조롱 섞인 말에 이랄도는 점점 더 화가 나서 수십 개의 플레어를 아르드에게 날립니다. 하지만 아르드는 마치 냉철한 고수처럼 모두 막아냅니다. 모두가 아르드가 기가 플레어를 어떻게 막아내는지 놀라워하지만 아르드는 다시 이상한 점을 눈치챕니다. 그의 공격은 단순한 플레어 몇 개에 불과했기에 아르드는 이랄드에게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진짜 기가 플레어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올리비아는 감탄하며 지켜보고 아르드는 손가락을 튕깁니다. 순식간에 기가 플레어가 사라지고 이랄도는 자신이 왜 다치지 않았는지 궁금해 세매합니다. 아르드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방금 본 것은 기가 플레어였고 그는 누가 진짜인지 절대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기가 찾는 이리나가 핑크머리 소녀에게 이랄도가 다시 괴롭히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드는 이랄도를 파괴할 때 다소 유치하게 굴었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올리비아는 그에게 질문하며 어떻게 동시에 두 개의 마법을 발동했는지 묻습니다. 아드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는 이랄도를 위해 기가 플레어의 닭처럼 구워지지 않도록 마법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기가 플레어의 말이죠. 올리비아가 그에게 어떻게 더블 캐스트를 해냈는지 묻자 아드는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는 단지 두 가지 주문만 동시에 사용했다고 말하며 활성화에 익숙하다고 했어요. 수십 개의 악마 군주 등급 주문을 동시에 사용하다. 올리비아는 이중 주조조차 잊힌 기술이라며 그가 어떻게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잊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묻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그가 이 시대에 맞는 상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약속합니다. 그녀의 거대한 플롯 대포로 결국 그에게서 그 정보를 빼낼 거야. 일주일 후 올리비아는 모두에게 3인 파티를 구성하라고 지시하고
모두 즉시 아드와 이리나 주위에 모이지만 둘 다 핑크머리 소녀가 혼자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핑크머리 소녀가 혼자 있는 것을 봅니다. 이리나는 그녀에게 파티에 합류할 것을 요청하고 소녀는 겸손하게 수락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숙녀 진이라고 소개하며 며칠 전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며칠 전 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그들의 임무는 검은 늑대를 사냥하는 것이고 그녀는 아드에게 그것은 그에게 쉬운 일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쉬울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 늑대들을 마주했을 때 아드는 그것들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임무는 가죽을 벗기는 것이었지만 아드는 자신의 엄청난 힘을 제어하고 억누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을 제어하고 참는데 애씁니다. 진이는 자신이 너무 무능해서 그들을 방해한다고 사과하지만 아드는 그녀에게 말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드는 자신의 마법 능력을 시범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드는 수쿠부스는 보통 뛰어난 마법 능력과 뛰어난 젠장 망할. 죄송합니다. 어떻게 대본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늑대가 다가오자 아드는 손을 원을 그리며 돌려 마법의 폭발을 늑대에게 퍼붓습니다. 이것은 마법 원을 원격으로 시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며 그는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여자아이들은 감탄하고 그는 이어서 자신이 가르치려는 기술을 암기하라고 합니다. 지니가 시도해보니 길을 막던 괴물을 파괴합니다. 그녀는 그를 껴안고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리나는 이러한 전개를 보고 아이 만들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아드는 꿈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구멍에 빠지기 전에 떨어진다. 그들의 구멍 속으로 아드는 그들이 미궁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곳이 미노타우루스의 소굴임을 알게 된다. 그는 괴물과 맞서 싸우지만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기가차처럼 손가락으로 미노타우루스의 공격을 막고 그를 날려버린다. 멀리. 그런 다음 상황을 이용하게 오기 위해 원격 마법을 사용한다. 아드는 이 원격 마법을 사용하면 만화를 소모하지 않고도 수백 개의 마법진을 순식간에 소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미노타우루스를 제로 태우고 지니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릴지 묻고 용기를 내 과거와 작별 인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지니는 평생 마왕 같은 존재가 나타나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라며 현실을 계속 회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드는 괴물을 물리친 것을 축하하고 이오레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들은 올리비아에게 미노타우루스의 뿔을 보여주고 지니는 아드의 바르바토스만이 사용했던 전설적인 스크립트 마법으로 보스를 이겼어요. 그게 방법이었죠. 올리비아는 자기가 방금 한 말을 의심하지만 아르드는 이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요? 이랄도는 지니를 조롱하며 그녀가 그동안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니는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르드에게 했던 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랄도는 그와 이오레나를 다시 한번 조롱합니다. 지니는 그를 확 잡아 때리고 날려버립니다. 이오레나는 그의 머리에 모피 양동이를 던지고 이랄도는 도망칩니다. 함께 웃으며 아드는 두 사람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서 기뻤습니다. 학교를 돌아다니던 그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퇴학당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지니가 그에게 다가와 데이트를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쌀참 그는 거대한 플롯대포들이 왜 자신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지 궁금했지만 그가 수락하기 전에 이오레나가 끼어들어 데이트를 간청했습니다. 지니는 그것을 생각해보고 수락하며 아드가 사실상 하렘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니가 이 세계 하렘이 무엇인지 설명하자 이오레나는 아드가 하렘을 갖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영화관 안에서 아드는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한 영화를 보았고 그때 바르바토스가 칼을 준비하자 아드는 두 개의 방패가 자신을 밀어올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오레나도 그를 껴안았고 그의 칼은 뽑히기 시작했습니다. 칼집에서 동시에 리디아는 바르바토스에게 싸우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아드는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디아는 예전에 자신보다 더 남자다운 야만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디아는 그보다 더 남자다운 야만인이었으니까요. 영화가 끝날 무렵
아드는 더 이상 그 비참한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그 불행한 삶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마을의 플롯 개발 지구를 돌아다니던 중 그들은 골목에 모여있는 한 무리의 남자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법 부적을 이용해서 여왕을 제거해. 그들이 걸어가기 시작하자 아드는 그들을 따라갔고 그들은 아래로 내려갔지. 그 남자들이 들어간 하수구로 그들이 살금살금 다니던 중 벽에 거대한 마법 원을 발견했지만 아드는 그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한 무리의 산적들이 뒤에서 그들을 포위했지. 뒤에서. 하지만 두목이 마법 부적을 작동시켜 아들을 불태우려고 했고 그들이 목표물만 데려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지. 하지만 아드가 불길을 뚫고 계속 걸어가면서 그는 그들의 마법은 자신에게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마법으로 향해 공격을 시작했어. 벽에 있는 마법진을 순식간에 파괴합니다. 그는 아무도 데이트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말하고 거대한 마법을 불러내 그들에게 번개를 떨어뜨립니다. 리더만 남은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풀어 악마로 변신하기로 결정하고 천장을 향해 거대한 번개를 발사하며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아드는 여자들에게 자신이 그를 뒤쫓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를 뒤쫓을 수 있는 비행 능력이 있다고 밝히고 악마를 쫓아가 불로 태우려 합니다. 어야터움. 악마가 구멍에서 빠져나가자 아이를 발견하고 아이를 가려 방패로 삼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공황 상태에 빠지자 아드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자신이 최고의 마법사의 아들이며 악마를 물리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악마가 인질이 있다고 말하자 아드는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며 이 모든 것이 환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악마는 그에게 번개를 쏘았지만 악마가 도망치려 하자 아드는 그가 자신의 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며 바벨의 번개를 시전하여 마법 에너지 폭발로 악마를 소멸시켰습니다. 땅에 착지한 후 어머니는 딸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모두 그를 마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아래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드는 여왕을 아련할 기회를 얻었고 그는 여왕이 엄청난 우아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거대한 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드는 어떻게 그녀를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이오레나는 여왕을 로지라고 불렀고 그녀가 여왕을 그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여왕에 대한 그녀의 무례함에 충격을 받았지만 여왕은 그들이 평생 친구였다고 밝히며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드에게 자신이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를 자신의 남편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자리를 구걸했지만 이오레나는 아드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고 진니는 또 다른 여자가 그의 후궁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왕은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피곤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그를 펜타곤급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지만 아드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의 학원 예산 증액을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이익 대신 다른 사람들을 더 걱정하는 것을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에게 높은 직책과 예산 증액을 모두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드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악의 마법사들은 아들을 물리칠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였고 그가 온 세상을 파괴하려는 여자와는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다음날 학교에서 한 여자아이가 아드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아드는 사과했어요. 자기 옆에 못생긴 여자를 두고 싶지 않다면서 그 여자에게 친구로 남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아이는 그가 순결한 처녀인 걸 깨닫고 그냥 그를 침대에 눕혀서 혼쭐을 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오레나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쳐놓을 기세였기에 그 여자아이는 도망쳤어요. 아드가 이오렌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려고 하자 이오레나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날 밤 그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이오레나를 화나게 했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지니가 그의 생각을 흐트려 놓고 방으로 들어와 그녀의 모든 계략을 없애버렸습니다. 방어막을요? 그가 인기가 많아지는 건 기뻤지만 다른 여자에게 그의 첫 경험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에 그에게 원하는 건 뭐든지 자신에게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요?
동시에 이오레나는 아들을 전에 화나게 했을 거라고 깨닫고 옷장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옷장으로요? 아드는 그녀가 자신의 악마 엑스칼리버를 가지고 노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고 그녀는 매혹적인 악마의 눈으로 그를 마법에 걸어 그의 몸을 마비시켰습니다. 이오레나는 그 둘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망설이는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복해서 그녀는 남은 2개의 뇌세포마저 거의 파괴시키며 울기 시작했고 하지만 지니는 아드가 그녀를 더 싫어하게 만들기 전에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너무 유치해서. 그 말에 이오레나는 화가 나서 자기 잘못이라고 말했어요. 아카데미의 모든 여자들이 그를 쫓아다니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녀의 행동 때문에 때려주겠다고 말했어요. 지니는 받아들였지만 아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요. 2 사람 모두 무릎을 꿇었고 그는 서로에게 사과하라고 했어요. 서로에게. 하지만 서로 사과하고 악수하기도 전에 제시카 교수님께서 그 둘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토너먼트를 언급하며 서로 겨루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최고 자리에 오르면 아드가 교수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학교에. 아드는 무슨 말인지 궁금해했고 제시카 교수님은 교장 선생님이 아들을 교수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 소녀가 관심 없다고 말하려 하자 교수님은 다른 교수님들이 멋진 유니폼을 입는다며 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2 사람 모두 즉시 동의했고 서로 태워 죽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드가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보다니 토너먼트 경기장에서 오라이드는 아드의 부모님과 함께 심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로 올리비아가 여전히 바로 옆에 앉아 있어서 화가 났습니다. 그 옆에 이오레나의 차례가 다가오자 아드는 그녀가 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수가 되지 않도록 시합이 시작되었고 이오레나의 상대는 불덩이를 날렸지만 그녀는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녀가 땅에 쓰러져 있는 동안 그녀는 아드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가 가르쳐준 각본 마법을 사용하여 상대를 포위했습니다. 마법진을 그리며 불 마법을 써서 상대의 에너지를 태워 순식간에 승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죠. 아드에게 승리했다고 외치며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진니가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오레나는 결승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둘 다 차례로 상대들을 물리치며 경기는 계속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 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아라이드는 딸이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기뻐하기보다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결승전이 시작하려는 찰나 아드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수수께끼의 남자가 일어서더니 날개 달린 악마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폭탄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전체에 걸쳐서요. 진니와 이오레나가 악마들과 싸우는 동안 한 악마가 진니를 베려고 했지만 진니의 방어는 그녀가 쓰러지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이오레나가 그 악마를 쏘았습니다. 악마를 쏘아 죽였습니다. 이오레나는 진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2 사람이 손을 맞잡자 거대한 섬광이 땅을 흔들었고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골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 소녀는 모든 마력을 쏟아부었지만 골렘은 침착하게 골렘이 더 가까이 오기 전에 아라이드가 그들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는 마법으로 토네이도를 만들어 골렘을 띄워 부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더욱 강하게 하자 골렘은 갈라지기 시작하여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오레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강하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제시카 교수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아버지를 뒤에서 찔렀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사실 용의 왕 엘자드이며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은 자신을 잡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를 사로잡기 위해서 지니는 이오레나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모든 마법을 풀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엘자드는 그녀의 마법 능력으로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엘자드가 그녀를 없애려는 순간 이오레나는 그녀를 막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엘자드는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이오레나는 친구를 해치지 말고 그냥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고 엘자드는 날개를 펼치고 그녀를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후에 아라이드는 아드의 마법으로 치유되었고 깨어나자마자 이오레나가 용의 왕에게 납치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드는 이오레나를 구출하겠다고 말했고
아라이드는 그를 국가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곳인 왕실 금고로 데려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 아드의 아버지는 아드가 그것을 알게 될까 걱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딸에 대한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아라이드는 이오레나가 비밀을 감추기 위해 평생을 감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드를 만난 후 변했고 아르드가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동시에 이오레나는 그들끼리 친구가 되자고 약속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자 그녀는 밝히려 했고 그 말을 한 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법 구체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용은 그녀의 가문에 흐르는 피를 마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혼돈의 고아를 보여주며 자신의 피가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혼돈의 고아를 보여주며 자신의 피가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의 신 중 하나를 부활시켜 평생 증오해 온 이 썩어빠진 세상을 파괴하려는 그녀의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려고. 하지만 이오레나는 아르드가 자신에게 올 거라고 소리쳤지만 엘자드는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녀 곁에 남을지 물었다. 결계가 풀리고 고아는 그녀를 먹어치우려 했다. 세상 저편에서 아르드는 이오레나를 구하기 위해 슈퍼히어로 복장을 갖춰 입고 진니에게 꼭 구해줄 테니 저녁이나 준비하라고 했다. 밤에는 돌아올 테니. 날아오르기 전에 예전처럼 웃고 농담하며 지내자고 말하고는 부츠를 신고 날아갔다. 날아오르기 전에 그는 그녀에게 예전처럼 웃고 농담하며 지내자고 말했고 부츠를 신고 날아올랐다. 고아는 이걸 다른 종류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려고 했고 입을 벌리고 역겨운 더러운 입에서 촉수를 꺼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얼굴에 닿기 전에 괴물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그들은 모두 하늘을 바라보았고 아드가 그들 앞에서 날고 있는 것을 보았다. 땅에 내려온 후 그는 9개의 마법 주문을 활성화시켜 그들의 모든 마법 능력을 그들에게 풀었다. 일이 끝나자 그는 이오레나를 덫에서 풀어주었고 그녀는 그를 껴안으러 달려갔다. 그녀는 계속 무서웠다고 말했다. 엘자드는 그녀가 그에게 매달리는 모습과 그녀를 보는 기쁨과 절박함 때문에 그녀가 용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자신처럼 괴물 같은 존재와 함께 행복해하지 말라고 자신의 진짜 이름은 라발 진정한 왕족이며 악신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드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자신에게 그녀는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용감하며 자신의 삶의 태양과 같다고 그래서 그녀의 말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말에 격분한 엘자드는 아들을 향해 마법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그는 창으로 그녀의 공격을 막고 서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마법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아드는 발밑을 조심하라고 말했고 그녀가 착지하자마자 그는 그녀를 불꽃으로 태워 없애려고 화염 공격을 가했다. 불길이 사라지자 아드는 그녀의 죽음이 가까웠다며 자신이 그녀를 없애겠다고 약속하며 창을 던져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이오레나는 그가 무사히 빠져나온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엘자드는 최종 형태로 변신하여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에너지를 마법의 숨결에 담아 날렸지만 아드는 이오렌에게 여기서 더 이상 전투를 지켜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드는 조각상을 껴안고 방패가 쏟아지는 모든 공격의 힘을 막아냅니다. 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아드는 리디아에게 함께 춤을 출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더욱 변화시켜 검으로 만들고 그는 하늘로 날아오르고 용을 쫓으며 아슬아슬하게 아래에서 날아오는 마법 공격을 피한다. 마법 공격이 아래에서 날아온다. 그의 시스템은 옆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알린다. 하지만 아드는 처형 진영을 소환하여 모든 힘을 엘자드에게 쏟아붓는다. 엘자드에게 그녀는 모든 공격을 피하지만 그를 계속 조롱하며 이오레나가 괴물이지만 그가 이오레나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말한다. 언젠가 그를 두려워하고 버릴 테니까. 그녀는 언젠가 그를 두려워하고 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이오레나가 슬픈 표정으로 그를 외면하는 것을 보며 엘자드는 그에게 고독 속에서 죽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오레나는 그의 이름을 외치며 그에게 무가치한 도마뱀에게 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도마뱀에게? 그 말은 아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는 리디아의 2단계를 소환하여 전신무장을 착용하고
이전의 얼굴을 되찾습니다. 그의 이전 얼굴을 엘자드는 궁극의 무기를 발동하지만 그것은 그녀를 향해 직접 발사됩니다. 그래서 아드는 그녀의 공격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는데 그녀의 영혼 속에 묻힌 것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녀의 영혼 속에 묻힌 것까지. 그는 그녀가 고독한 삶 때문에 우울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는 친구를 이 일에 끌어들인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 대신 목숨을 잃다. 그는 시그마 코드를 활성화하고 마법의 상징들이 그에 위해 산을 만들어내며 크기가 커졌다. 완전히 충전되자마자 그는 최후 통첩 제로를 발동했다. 전투가 끝나자 이오레나는 아드에게 그가 놀랍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가 계속 자신의 친구로 남아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언제나 그의 친구일 것이라고 말했고 그가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자 이오레나는 그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곁에 있을 만큼 강해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늦게 한 소녀가 괴물을 처치했고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어서 기뻤다. 마침내 언니 리디아를 도와야 했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갈고 닦은 후 자신의 냄새를 맡고 과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감옥에서 나왔을 때 주변 문명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골목으로 도망쳐 숨으면서 3년 만에 정말 세상이 달라졌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남자가 다가와서 자신이 3,000년 동안 수련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고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자 그 남자는 지하 감옥에서 싸우면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남자가 다가와서 그녀가 3,000년 동안 훈련했다는 것에 감탄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지하 감옥에서 싸울 때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고 설명했어요. 감옥에서 싸우면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했어요. 그녀가 마을에서 그 남자를 따라다니자 그는 사과하며 자신이 리디아와 바르바토스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왕의 안부를 묻자 그 남자는 그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비밀리에 그의 영혼이 아드베터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환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아드메터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장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최신 계획을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이 학교 연극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연극 말이죠. 여학생들이 그와 함께 역할극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자 교장은 그들을 연극에 초대한 진짜 속셈이었죠. 축제를 끝내라는 협박 편지를 받았기에 아드가 연극에 참여하는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길 바랐던 거죠. 교장 선생님은 올리비아도 그들을 도울 거라고 밝혔지만 아드는 그녀가 다른 반전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드는 그녀의 계략을 뒤집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음모를 뒤엎는 것만이 그의 바람이었죠. 하지만 실피가 아들을 찾아 난입했고 그는 망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가 책으로 그녀를 쓰러뜨리며 3,000년 동안 한결같다고 말했습니다. 변함이 없다고 말이죠. 아드는 그녀 말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피는 그것을 눈치채고 아드가 바르바토스의 환생이라서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자신의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척하며 그녀가 어떻게 자신이 환생했다는 것을 알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환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지니는 그가 마왕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올리비아는 바르바토스의 환생에 대해 모두 듣고 싶어 해서 실피는 그에게 어떻게든 그를 복종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를 어떻게든 제압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드는 자신은 평평한 판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결투를 신청하며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이레나는 아르드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며 그녀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쇼크를 받은 실피는 언니가 생각나 이레나와 친구가 되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녀와 친구가 되어달라고. 하지만 이레나는 가슴이 평평한 여자애와는 친구하지 않는다며 그녀의 모든 희망을 짓밟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실피는 이렌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아르드에게 겁쟁이처럼 굴면서 이렌에게 자신의 싸움을 맡길 거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르드는 이것이 올리비아가 바라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결투를 받아들이지만 그녀를 속이기 위해 일부러 질 생각입니다. 결투장에서 아르드는 실피와 마주하고 그들은 그에게 도마를 깨뜨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그녀는 분노로 몸이 부풀어 오르며 그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아드는 그녀를 막아서지만 그녀는 땅을 향해 쳐내려오며 그의 검을 향해 공격해온다. 하지만 아드는 그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낸다. 그는 그녀의 공격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수상쩍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녀는 그를 약한 어린애라고 놀리며 계속해서 조롱한다. 그녀의 말에 그는 한 방만 제대로 맞추고 지기로 결심하지만 그녀의 거미 얼굴을 스칠 만큼 가까웠기에 그녀가 허점을 보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그녀가 바라던 것이었고 그의 눈을 꿰뚫는다. 하지만 아드는 재빨리 그녀를 밀쳐내고 검을 그녀에게 겨눕니다. 올리비아는 아드의 승리를 선언하지만 그 바보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끼에 걸린 거죠. 하지만 실피는 자신이 마왕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에 궁극의 악마 무기를 소환하여 비장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맨손으로 그는 그 타격을 막아냈고 먼지가 겉였을 때 마음이 놓인 그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가 다시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아드가 모든 마력을 풀었다. 그때 올리비아가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이미 모든 학생들을 독살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을 기절시켰다. 그녀는 자기 언니가 얼마나 어리석어졌는지 보면 리디아가 얼마나 실망할지 말했어요. 정말 바보가 됐다고요? 하지만 실피는 바르바토스가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이리나는 실피의 머리를 때리며 사과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해칠 만큼 힘을 써선 안 된다고요. 말이죠. 이리나가 훈계하는 걸 듣자 리디아가 생각났고 실피는 울면서 자기 행동을 사과했어요. 그리고 이리나가 실피의 머리를 쓰다듬자 바르바토스는 그녀가 자기 언니와 똑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날 수업 시간에 아드는 드디어 첫 수업을 맡게 되었고 곧 있을 축제에서 바르바토스 역할을 맡게 될 그였기에 리디아 역할은 누가 맡을지 궁금해했다. 리디아 역은 누가 맡을까? 실피는 즉시 이리나를 추천했고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을 악신 역할을 자신이 맡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방문객들에게서 어떻게 돈을 벌지 고민했고 지니는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며 메이드 카페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수백 명의 여성들이 아들을 시중드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메이드 복장을 모두에게 나눠주었고 모두가 입어보는 동안 충격을 받은 아드는 한 번 보고 이 영상이 수익 창출이 정지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자들은 자기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자들은 절대 그걸 입지 않을 텐데 지니는 그들에게 친구들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도 일하게 될 거고 심지어 그를 유혹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일깨워줬어요. 불쌍한 남자들은 그냥 다 속았어요. 모두 동의하자. 아드는 그들이 이 영상의 수익 창출을 유지하는 한 계획에 괜찮다고 말했지만 실피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음모, 방어구를 그에게 벗어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니는 어차피 자랑할 만한 게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드는 두 가지가 길고 힘들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하나는 바로 이번 주였고요. 교실 밖에서는 까마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광대는 그를 감시하며 실피에게 진실을 밝히기 전에 즐겁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실피에게 말하기 전에요. 축제 기간 동안 아드는 이리나와 데이트하는 척하며 학교 주변을 순찰했고 어떤 남자가 이린에게 자기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하자 이리나는 아드의 것이 그 남자의 작고 보잘것없는 것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망수를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봉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리나의 아버지조차 그곳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죠. 올리비아는 이 나무에 숨겨진 비밀을 밝힐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망 토너먼트에서 그녀를 이기면 말해줄지도 몰라요. 그녀가 이미 그를 신청했거든요. 그 불쌍한 남자는 이미 연극을 해야 한다고 말하려 했지만 올리비아는 소리쳤어요. 참가하지 않으면 그의 진짜 정체를 밝힐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의 얼굴을 비웃었어요. 몇 시간 후 메이드 카페가 준비되었지만 아드가 들어가기 전에 몇 시간 후 메이드 카페가 드디어 준비됐지만 아드가 들어가기 전에 지니가 나타나 그녀의 마법으로 그를 매혹시켰다. 그들이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를 유혹하려 하자 그녀가 소리치자 진니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들이 단지 그에게 봉사하고 있었던 것뿐인지 그녀가 정말 경쟁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들과 함께 그 말 때문에 이리나는 하녀 복장을 하고 그를 오로지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시중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주인이니까요. 실피는 그냥 타협해서 자기가 그를 시중들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진리는 아무도 자기 납작한 엉덩이로 돕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내일 검술 토너먼트가 시작된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아드도 참가한다는 말을 듣고 진리는 그와 토너먼트에서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검이 자기 안으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요. 이리나는 진리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진리는 아직 이전 결투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맞붙기로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대회 날이 왔고 이리나의 경기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녀는 실피와 함께 상대를 바로 이겼고 올리비아와 싸울 남자는 시작도 하기 전에 항복했습니다. 아드가 경기에서 이기자 이 단계에서 지는 것은 의심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남은 상대는 진리뿐이었습니다. 거구의 남자가 그녀의 상대였고 그는 그녀를 향해 달려들어 칼을 내리치려 했고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아드는 그녀가 너무 불안해서 질 것이라고 깨달았고 그래서 아드는 일어서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자신에게 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긴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곧장 달려가 그의 칼날에 부딪히며 재빨리 피하며 베어 쓰러뜨리고 기절시켰다. 그녀는 승리에 들떠 있었지만 아드의 다음 경기가 시작되자 그는 자신의 능력을 들키지 않고 감추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가 잃어버린 오랜 혈육임을 알고 있었기에 뛰어올라 그를 향해 내려쳤지만 아드는 간신히 그녀의 공격을 막았다. 그는 지는 것이 너무 수상쩍을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그를 베려고 달려들며 경기장에서 그런 척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를 베기 전에 그는 거대한 벽을 활성화시키고 발사했다. 그녀를 하늘로 날려보냈다. 관중들은 그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낙제자라고 소리쳤고 바보 같은 녀석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리나와 진리의 최종 결전이 시작되었다. 진리는 자신이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리나는 진리를 못생겼다고 놀렸고 진리는 앞으로 달려가 뛰어올라 이리나를 공격했다. 하지만 이리나는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아르드가 하렘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진리는 그냥 그의 장검을 원한다고 고백하라고 했고 모두가 경기 중에 왜 아드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궁금했어요. 불쌍한 아드는 인생이 끝났으면 하고 바랐지만 여자애들은 진지해졌고 서로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렸고 진리가 쓰러지자 이리나가 승리자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들이 나가면서 이리나는 아드는 이제 자기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아드가 누구의 것인지 계속해서 다퉜습니다. 멀리서 광대는 거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는 작전을 개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연극날이 되었지만 실피가 이리나를 보자 자신의 언니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리나는 많은 관객 앞에서 연기하는 것이 매우 긴장되었고 아드는 그녀가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공연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저 무대에 서기만 해도 말이죠. 공연 중 아드는 자신을 연기하는 것이 얼마나 오글거리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난 후 실피는 뒤에서 자기 언니와 닮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뒤에서요. 하지만 얼굴을 보기 위해 쫓아갔을 때 그것은 실제로 그녀의 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니가 아니었어요.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울기 시작하려던 찰나 광대가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극장 밖에서 진리는 실피가 왜 사라졌는지 궁금했지만 곧 알게 되었다. 실피가 결국 아들을 좋아하게 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 이상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실피가 아르드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녀는 경기 후에 마왕거막 나무 밖에서 그를 만나고 싶어 해. 드디어 대회 결승전이 다가왔지만 실피의 얼굴은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그녀는 이리나 뒤로 순간이동하여 기절시키고 순식간에 승리했다. 아드는 그녀가 왜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궁금했고 밤이 되자 그녀는 나무 아래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 아드가 나타났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계속 그를 지켜봤다고 말했어요. 그가 정말 바르바토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를 없애고 싶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요.
그녀의 손에 든 검이 빛나기 시작했고 나무가 활성화되면서 아드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위험을 감지했어요. 그녀 앞에 검은 리디아가 휘둘렀던 진짜 성검이었고 이 나무 안에 봉인된 비밀이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그게 마침 그가 다니는 학원과 같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게 우연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자신의 파멸에 아르거스를 소환했고 리디아는 시도했어요. 아드 경고다. 도망쳐. 이제 두 자루의 검을 모두 제어하게 된 그녀는 아드를 향해 맹렬히 휘둘렀다. 아드는 간신히 공격을 피하려 했다. 아드는 날아오르며 누가 그녀를 세뇌했는지 의아해했다. 마침내 모든 것이 광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어떻게 실피에게 진실을 밝혔는지 기억해냈다. 그는 아드가 진정한 마왕 바르바토스임을 말하며 그녀의 머리를 잡고 기억을 강제로 주입했다. 그녀는 바르바토스가 리디아 위에 서 있는 모습과 그가 모든 마법을 풀어 리디아를 없애는 모습을 보았다. 실피는 자신의 여동생이 진실로 어떻게 그렇게 오래전에 죽었어요. 실피가 그의 소나귀에 놀아났으니 이제 그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될 시간이었죠. 그리고 실피는 아들을 따라가다가 그의 등 뒤를 찌르고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죽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가 죽은 후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여동생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동생이 없다는 이유로 그녀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이레나는 그녀를 정신 차리게 하려 했지만 실피는 그녀를 베려고 달려들었고 이레나가 공격을 막아내는 동안 진니는 그녀를 향해 불덩이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향해 이레나를 구하려 달려드는 그녀를 실피가 발로 차버리고 이레나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레나를 없앨 것이라고. 하지만 이레나는 자신이 언니이고 아르드의 목소리가 자신을 멈추라고 명령했기에 자신이 실피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드는 모든 힘을 풀었고 실피는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가 마법 해제를 시전하려 하자 실피는 그것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녀를 구할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달려들자 그는 공격을 피하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그녀를 베려고 칼을 들었지만 리디아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를 멈추게 할 검. 광대가 나타난 실피가 이렇게 무능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그녀를 쓰러뜨리고 무가치한 개라고 불렀다. 바르바토스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했고 그 남자는 자신의 주인을 되살리기 위해 그를 제거하려 한다고 밝히며 검을 뽑아들고 아르드를 향해 달려갔다. 그 옆을 지나쳐 달리는 와중에도 다친 건 광대뿐이었고 아르드는 돌아서서 그의 팔을 베어버렸다. 광대는 공중 공격을 하려고 날아가려 했지만 검의 마법을 발동하려는 순간 검에 감전되었다. 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아드는 그에게 성검 사용법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가면이 땅에 떨어졌지만 아드는 전투가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는 것을 알았다. 는 리디아의 검을 집으려던 순간 그는 그녀에게서 바보라고 불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의 영혼은 검에서 벗어나 실피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실피를 바보라고 불렀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서 그녀는 일이 그렇게 된 것이 바르바토스의 잘못이 아니니 그를 탓하지 말라고 말했다. 는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오직 실피가 인생을 최대한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리디아는 검으로 돌아가 몇 달 후 보름달 아래 사라졌습니다. 아드와 두 소녀는 현장 학습을 왔지만 아이들의 놀이 카드를 보며 마법학자 비르타와 용사 리디아가 어떻게 게임 카드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게임 카드 1. 마차가 바위에 걸렸고 그 순간 그들 주변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고 아드가 그에게 누구냐고 묻자 소년은 신이 자신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드는 그의 말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왜 그들이 여기로 소환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과거와 미래가 있는 무한한 수의 세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망치려는 자가 있었고 그가 마왕과 접촉하면 그들의 세계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드는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신은 그에게 그 존재를 제거하라고 요청하며 그가 마지막까지 남는 자이기를 바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2개의 달이 뜬 하늘 아래서 깨어났고 아드는 그들이 아주 먼 과거로 이동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3000년 전 대재앙이 닥치기 전까지는 하늘의 달이 2개였다고 설명했고, 그러니 그 달들은 바르바토스가 지배하는 나라에 다시 돌아왔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르바토스의 통제에 있을 거라고. 신이 마왕에 대해 말한 것을 듣고 그는 바르바토스를 만나는 것만이 그들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리나는 그를 껴안으며 무섭다고 말했다. 제니도 그에게 매달렸고 2소녀는 자신들이 과거로 순간이동했다는 것을 완전히 잊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데스스팅어에게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바위에 부딪혀 쓰러졌다. 바위에 나가떨어졌다. 가시의 날카로운 끝이 그녀를 뚫으려다 할 때 아드는 모든 힘을 모았다. 침을 날려버릴 마법의 힘. 소녀들이 아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감사를 전하는 것을 들었다. 그를 보고 여자아이들은 그가 올리비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았는지 궁금해했지만 아드는 그녀에게 그녀의 대량살 상무기들이라고 말했다. 산만함은 이 땅 곳곳에 알려져 있어서 그는 그녀가 좀 너그러이 대해주길 바랐다. 그의 말을 들은 올리비아는 모든 힘을 풀어 공기를 빨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이 기절한 후 그는 정말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을 안으로 돌아와서 이리나와 제니는 마치 정말로 다시 로마 제국 시대라. 아르드는 그녀에게 왜 그들을 집으로 데려왔냐고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대에 그의 강력한 칼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외계인들이 그들의 세계에 와서 그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바르바토스는 인류가 생존하는 유일한 이유다. 그가 가진 모든 힘으로 그녀는 그가 전세를 뒤집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전쟁에 그녀의 말을 들은 후 아르드는 비르타 부대에 배속될 수 있다면 그녀의 군대에 합류하기로 결정한다. 비르타의 부대 말이다. 그녀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그 광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뒤뜰분수보다 더 격렬하게 넘실거린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비르테게로 향한다. 그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비르타의 연구센터. 이건 비르타의 위치가 항상 안전했기에 이리나와 제니를 보호하기 위한 그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말을 꺼내자마자 그녀의 전체 캠프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고 그들은 곧 망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큰일 날 것을 알았습니다. 비르타는 밖에서 왔고 여기 신선한 고기를 보고 신이 났지만 그들은 그녀의 전체 센터가 파괴된 것이 정말 괜찮은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난다고 말하며 자신을 아름다운 마법 연구소녀 비르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리나는 카드를 꺼내들고 저 미친 엑스년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리나는 카드를 꺼내들고 도대체 이 미친년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실험실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그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아드는 그녀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이 사실은 미래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소리를 질렀어요. 자신의 모든 이론이 마침내 증명되었다는 사실에 흥분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실피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버타를 쫓기 시작했어요. 실피가 버타를 잡지 못하자 리디아를 불러들였어요. 리디아의 발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오자 아드는 마침내 3000년 동안 잊지 못했던 대포들을 보게 되었어요. 2소녀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지만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비르텍의 고함을 지르자 그들은 인연이 남자 같은 아마존 여전사라는 걸 깨달았다. 소리를 지르고 난 후 리디아는 마침내 차르 부바를 보고 진리에게 지금 당장 그녀의 꿈 같은 별장에 함께 가자고 애원했다. 그녀의 꿈 같은 별장에 그녀의 초조한 모습을 보고 진리는 전에 한 번도 플롯을 짜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아드는 그녀를 밀치고 진정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로맨스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자 아드는 그녀가 개같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그리고 아드는 동의했다. 실험실 밖에서 리디아는 주먹을 꽉 쥐고 그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아드는 그녀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고 그녀가 그에게 발차기를 날리자 밀리미터 단위로 간신히 피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모래를 집어 그의 얼굴에 뿌리고 그를 밀쳐내고 어퍼컷으로 그를 날려 돌기둥 중 하나로 날려 보냈다. 돌기둥 중 하나에 그는 그녀의 끔찍한 태도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뛰어내려 그녀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치고 그를 날려버렸고 그는 그녀를 이용해 다시 제어권을 되찾았다. 그녀의 머리를 발로 차서 옆으로 밀어냈다. 둘 다 지쳐가면서 서로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정통으로 주먹으로 때렸다. 몇 시간 동안의 무자비한 싸움 끝에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는 아드에게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버텼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렇게 거칠게 하는 걸 좋아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아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걸어갔지만 리디아는 그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부대에 합류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리와 이리나를 지키는 게 더 낫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자신에게 그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그는 전에 그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그녀 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마왕에게 인사할 수 있게 허락해 준다면 합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만난다고 그러니 그의 존중을 얻기 위해서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드가 동의하자 리디아는 자리를 뜨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달았다. 그날 밤 늦게 라티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하녀가 그에게 리디아의 집을 자기 집처럼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자 아드는 자신의 손으로 친구를 제거했던 것을 떠올리며 과연 그녀를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 일주일 후 아드와 소녀들은 적군을 기습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위에서 내려다보니 엄청난 수의 군대가 보였지만 그는 이 작은 충돌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디아가 전투를 시작했고 실피는 최전선으로 돌진하여 앞의 괴물들을 모두 처치했습니다. 진리는 치유사들을 돕고 있었는데 그들의 후방 방어선이 적장의 기습을 받았고 적장은 그의 번개 마법으로 그의 앞길을 막는 모든 병사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아드는 그가 전쟁 물자를 모두 파괴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그가 바라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왕, 리디아와 그녀의 동료들은 요새를 장악하고 침입했지만 그녀는 적장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했다. 그녀가 그런 생각을 떠올리자마자 한 남자가 적장이 그들의 의무병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아드의 함정을 밟았고 하늘로 향하는 에너지, 빔이 순식간에 그를 태워 죽였다. 리디아는 달려가 보니 적장이 오늘 밤 바비큐, 만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몇 달 동안 잡으려고 했던 대장이라는 것을 밝혔다. 어베아딤, 그의 업적 덕분에 그녀는 마왕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며칠 후 마차는 그들을 그의 성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드는 자신의 장대한 성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이라고 생각했고 소녀들은 성 내부가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생각했지만 실피는 그 성보다 더 못생긴 것은 바르바토스의 얼굴뿐이라고 말했다. 아드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 척했지만 문 앞에서 불꽃이 폭발했고 광대 가면을 쓴 남자가 알바라도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그가 말을 계속하기 전에 바르바토스가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 제인. 아드는 자신의 늙은 얼굴을 보며 자신이 망할 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말이죠. 그는 그들에게 안으로 따라오라고 했고 리디아가 그에게 말을 걸려는 동안 아드는 자신이 예전에 그녀에게 얼마나 차갑게 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가 왕좌에 앉아있는 동안 이리나는 그의 얼굴이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멋있다고 생각했고 지니는 악마 군주와 아드가 자신을 파괴해 주길 바랐습니다. 바르바토스는 그들이 누구를 악마 군주라고 부르는지 궁금했지만 리디아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고 아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바르바토스는 악마 군주라는 칭호를 가진 또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왜 자신이 지금 그 칭호를 받게 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드는 단순한 오해라고 말하려 했지만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라의 연구실 안에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했고 베라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역사의 흐름을 바꿨을 것이고 그래서 신들이 그들을 이 세계로 소환하여 그를 제거한 후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녀는 이 세계의 마왕이 3년 전에 나타났고 아무도 그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바르바토스조차 그 남자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기 전에 리디아가 방으로 뛰어들어와서 애원했습니다. 그를 전선에 합류시키려 했다. 산을 오르며 리디아는 그들의 적이 저주받은 왕이라고 밝혔고 그 이름의 아드는 두려움에 떨었다. 저주받은 왕 그 이름에 아드는 공포에 질렸다. 그는 리디아를 지배하는 저주를 내린 자였고 결국 그녀를 끝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그래서 결국 그녀를 없애야만 했다. 거대한 대포들을 본 그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아드는 그저 흥분해서 떨고 있다고만 말했다. 흥분해서 몸이 떨린다고 했다. 성으로 진격하기 시작하자마자 전선 전체를 없애려는 듯한 토네이도가 나타났고 아드는 그것들을 모두 파괴했다. 모두 없애버렸다. 리디아는 그가 정말 열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미소를 보자 그는 기억해냈다. 그가 그것을 보는 것을 얼마나 몹시 싫어했는지. 이번에는 그가 약속했기 때문에 역사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그들이 계속 전진하자 건물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그들의 눈앞에서 모든 적군이 불타는 것을 보았다. 불타 사라졌다. 그들은 계속 가까이 다가갔지만 저주받은 왕의 목이 검에 베어졌고 어둠 속에서 모든 적을 물리친 자가 나타났다. 아드는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그는 자신이 마왕이라고 소개하며 바르바토스의 군대에 선전포고를 한 후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온 나라의 모든 세력들이 악마의 선전포고에 대처하기 위해 모였고 바르바토스는 그를 모든 힘을 합쳐 하루 안에 쓰러뜨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말이죠. 아드는 그의 불멸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했고 바르바토스는 그를 상대하는 비밀이 있다고 말하며 군대에게 그의 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침공을 시작하라고 말이죠. 떠나기 전에 라티마는 그가 없는 동안 이리나와 지니를 자신이 돌볼 것이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그는 리디아가 저주받는 것을 막음으로써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습니다. 시간표. 하지만 마왕은 그에게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앙이 역사를 바로잡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드메터르 뒤에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드에게 자신들이 같은 사람이며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면을 벗고 두 사람 모두 시간을 거슬러 돌아온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르바토스였고 모두 아드메터르로 다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그에게서 빼앗겼으므로 그는 아드메터르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망친 재앙으로 걸어 다닙니다. 아드는 자신이 어떻게 이 시간대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신이 리디아를 구한다는 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세상으로 소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둘 다 같은 결과를 바라고 있으니 힘을 합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기 전에 아드는 마왕과 싸우는 것이 리디아를 구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이유를 궁금해했고 미래의 아드는 그들을 싸움으로 몰아넣을 특정한 상황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신이 그에게 내린 명령은 세상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드는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고 미래의 자신은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리디아의 목숨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에게 상기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저주가 그녀의 몸을 덮친 후 남은 외계인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물리쳐야 할. 하지만 아드는 리디아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에 마지막 남자와 싸우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아드가 화가 난 이유였습니다. 그가 그런 감정을 나눴다면 그녀는 혼자 전투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고 적의 꼭두각시가 되어 조종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비겁함 때문에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땅에 얼굴을 파묻고 아드베터로 환생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새로운 삶에서도 모든 것을 다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리디아를 구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고통을 끝내달라고 원했습니다. 마침내 가치 있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드에게 자신의 계획에 동참하라고 말했지만 아드는 진니와 이리나의 얼굴을 떠올렸고 거의 손을 잡을 뻔했지만 리디아의 목소리가 그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한 마왕은 그에게 사흘 후에 적이라고 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왕은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사흘 후에야 적이라고 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아드는 아침 식사를 하러 소녀들에게 갔고 실비가 더 달라고 하자 이리나는 왜 그렇게 많이 먹냐고 물었습니다. 더 달라고 하자 이리나는 그녀에게 왜 그렇게 많이 먹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탁제 한자 아드는 진니가 자신에게 악마 군주냐고 물었던 때와 그가 차갑게 아니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이레나 앞에서 리디아가 거대한 대포를 그의 얼굴에 들이밀며 오늘 마을 한가운데서 같이 시간을 보낼 거라고 말했고 그의 고기를 씹어 먹으며 아무 여자에게나 작업을 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껴안으며 여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냥 바보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의 얼굴을 때렸다. 아드는 그녀의 얼굴을 더 망쳐놓겠다고 말하며 그녀를 때렸고 그녀의 못생긴 얼굴은 너무 망가져서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마을 한가운데서 서로 때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바닥에 쓰러지자 그녀는 그에게 그 후로 생각이 정리되었는지 물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녀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그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대답하기 전에. 낡은 마을 한가운데서 리디아는 이곳이 자신이 죄를 지었던 곳이며 땅에서 유령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들은 모두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을 없애버린 것을 증오한다는 말을 소리쳤고 그녀는 그것에 맞서 싸워야 했다. 이 도시는 외계인들이 살던 곳이었고 그들이 이 성을 공격했을 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리디아는 모든 무고한 시민들을 제거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자비한 살인자처럼 느껴졌고 이미 계획을 세웠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녀가 어떻게 죽을지 계속 싸우면서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인류는 사라지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갔다. 그녀는 자신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그에게 말하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녀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변하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그녀가 죽는 방식.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두 소녀는 그녀가 아드와 몰래 어딘가에 혼자 간 것에 화가 났지만 리디아는 두 소녀에게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소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선물을 건넸어요. 두 소녀 모두 머리핀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그녀는 아드에게 큰 전투 전에 피지 포도주스를 마실래 하고 물었어요.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이미 적군을 공격할 준비를 마쳤고 버다는 전투 로봇들을 이용해 들판 전체를 날려버리라고 명령했고 올리비아는 그녀의 짐승 여인들과 함께 길을 막는 모든 괴물들을 베어 넘겼어요. 용들은 위에서 불을 뿜으려 했지만 마법사의 방패가 그것들을 막았고 몇몇 병사들이 협력하여 괴물 하나를 쓰러뜨리는 동안 알바라도는 모든 마법력을 사용하여 들판 전체를 쓸어버렸어요. 하지만 바르바토스는 그가 모든 것을 없애기 전에 그의 마법을 지옥의 문으로 삼켜버렸어요. 동맹들도 마찬가지였고 마왕군은 끝없이 나타나 정말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리디아가 그들을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거라고 기대했어. 실피의 등에 기대자 이상함을 느끼고 도망치기 시작했어. 동시에 아드는 미래의 자신과 맞서 싸웠고 리디아를 구할 거냐고 묻자 구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결국 그녀가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모두를 구한 후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죽는 거였지. 그의 또 다른 자아는 과연 그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지 궁금해했지만 시작하기로 했어. 어쨌든 그들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순식간에 그는 마법 공격을 날렸고 아드는 간신히 피했지만 아드가 모든 마법력을 쏟아붓자 적은 그의 갑옷 덕분에 공격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의 발밑에서 마법진이 소환되었고 그가 뛰어오르자 수십 개의 마법 부호가 그를 날려버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드는 그것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착지한 후 그는 공허의 구멍을 열고 자신의 과거의 자아를 땅속으로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부수고 효과를 무효화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산산조각 내고 효과를 취소했다. 서로의 마법을 무효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다른 상황을 유지하기보다는 그의 적은 자신이 이미 이 결과를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투가 시작된 날에 자신의 답을 들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아드는 그의 친구들이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이리나와 지니는 누가 그의 칼을 꽂을 칼집이 될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라티마가 들어와 아드의 명령으로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숲을 달리는 동안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일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그들에게 이것이 모두 계획의 일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드의 악마 군주 불멸성을 밝혀낼 비밀 계획? 그들은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라티마는 악마 군주가 영혼 분리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혼을 육체에서 분리하고 그 영혼을 수정에 담아 영원히 살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육체는 결코 그 수정에 가까이 갈 수 없고 만약 그 수정이 파괴된다면 그의 불멸성 또한 사라질 것이다. 그들의 비밀 임무는 그 수정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전투는 그들을 위한 완벽한 눈속임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리나는 왜 자신들이 선택되었는지 궁금해했고 지니는 그녀에게 아빠 아드가 화내기 전에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했다. 그 순간 라티마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버렸다. 그녀의 다리를 향해 불어라. 그녀는 적들을 막는 동안 도망가라고 애원했어요. 그래서 소녀들이 시작했어요. 도망치는 거야. 현장으로 돌아가서 비르타는 계속해서 모든 적들을 쏘아대고 있었다. 그리고 몇 명이 그녀를 포위했을 때 그녀는 돌아서서 모두 쏴버렸다. 그녀의 레이저 권총으로 악마 군단이 천천히 진격하며 모든 짐승들을 전멸시키고 있었다.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지만 실피는 그녀의 여동생이 어디로 달아났는지 궁금해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마왕성 깊숙한 곳에서 이리나와 지니는 마왕의 영혼이 담긴 수정을 찾았습니다. 두 소녀는 창을 소환하여 그것을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막 앞으로 나서자 마법 덫이 발동하여 두 사람 모두 묶여버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던 차에 라티마가 나타나 그들의 발버둥은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왕의 최후의 계획이었지만 그는 그들의 익숙한 이것이 악마군주의 궁극적인 계획이었지만 그는 그들의 친숙한 모습을 보게 되어 기뻤다. 그의 삶에 다시 한번 얼굴들이 나타난다. 그는 아드에게 그들을 다시 보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항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디아를 비참한 최후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설령 리디아가 행복해진다 해도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끝맺게 한 후회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도 말이죠. 다시 그녀와 함께 살 수 있다면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숨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아드가 리디아의 시체를 보았을 때 자신의 마음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소녀들이 파멸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음을 바꿀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파멸 말입니다. 라티마는 소녀들에게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단지 리디아를 구하기 위해서일 뿐이며 그 이상은 아무것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단지 도구로 여겼습니다. 아드 운석에 맞서서 지니는 이린에게 마법을 쓸 수 없지만 긴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둘 다 비전형적인 마법을 배웠고 아드의 비밀 주문을 작동시켜 그들의 함정을 파괴했거든요. 하지만 라티마는 그들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라고 말하며 수백 마리의 전설적인 괴물들을 소환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괴물들을 풀어놓자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아래로 쏟아졌고 리디아는 하늘에서 내려와 그것들을 모두 없애버렸어요.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자신들을 찾았는지 궁금해했고 리디아는 자신이 선물했던 작은 머리핀이 추적기여서 그들이 사라진 곳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어요. 가자. 라티마에게 그만두라고 했지만 라티마는 참지 못하고 리디아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을 망쳐버리겠다고 맹세하며 모든 괴물들을 소환했어. 하지만 리디아는 괴물들을 모조리 베어 쓰러뜨리고 라티마를 쓰러뜨리며 바보라고 불렀어. 라티마가 의식을 잃자 리디아는 그녀를 내려놓고 괴물들 쪽으로 사라지며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은 기쁘지만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운명이며
모두가 웃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어. 그녀에게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비참하게 죽어 죄를 씻는 것과 같아. 그녀의 모든 피 흘림에도 불구하고 리디아가 되기 전에 챔피언이 되기로 선택했기에 그녀는 뛰어올라 그들에게 과거를 계속해서 돌아보지 말라고 말하며 수정을 내리쳤습니다. 마왕의 불멸성은 마침내 사라졌고 바르바토스는 날카로운 고통이 심장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래의 아드는 아드에게 리디아를 구하는데 동참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아드는 그에게 정말로 그녀를 구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단지 그녀를 죽인 죄책감에서 도망치려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뿐이었기에 아드는 그를 비겁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디아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지만 그의 상대는 그에게 입 다물라고 하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는 아드에게 자신을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진정으로 리디아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의 힘을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돌진하며 검을 부딪힙니다. 그의 과거의 자아는 리디아 없이 사는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면 왜 환생했냐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는 리디아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잊었냐고 그에게 물었지만 아드는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휴전을 받아들인 그에게 소리 지르던 날 아드는 그녀에게 그가 비공격 조약을 맺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허락할 수 있었지만 리디아는 그것은 외계인들에게 더 많은 병력을 모을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많은 병력을 하지만 아드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리디아는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지만 아드는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감정을 리디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아드가 그녀에게 혼자 가서 하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들은 아드의 미래의 자신이 무엇보다 후회했던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에서 만약 그가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했더라면 그녀는 죽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리디아를 구하겠다고 약속하고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아들을 찌르려고 아래로 급히 내려가던 중 마법 장벽이 그의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리디아의 팔이 그의 검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드는 이것이 리디아의 진정한 바람이라면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베어버리겠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자신은 그가 리디아와 함께 보냈던 소중한 날들을 상기시키려 했습니다. 그녀가 야만적이었던 때들과 올리비아가 그를 유혹하려 했던 때들까지 아드의 미래에 자아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며 그에게 기다려 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아드의 몸이 부서지는 순간 그의 몸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소녀들도 함께 빛나며 사라지기 시작했다. 리디아는 그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깨달았다. 땅 전체의 에너지 구체들이 반짝였고 리디아는 그들에게 미래가 어떨지 모두가 미소 지으며 사는 시간인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그 말을 듣던 지니는 힘들어했지만 매일이 하나의 그녀가 미소 지을 수 있는 곳에서 이오레나는 그녀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즐긴다고 말했어요. 미래에도 말이죠. 그들의 말을 들은 리디아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아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며 그들을 꽉 껴안았어요. 그들이 사라지기 전에 가르바토스는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마왕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모두 앞에서 마왕의 군대가 패배했다고 알리며 모두는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했어요. 리디아는 그를 축하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아드메터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차원 사이의 공간에서 신은 그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했어요. 하지만 아르드가 자신이 누구냐고 묻자 그 신은 자신은 단지 그들의 동맹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르드는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기를 기도했고 신은 자신도 그렇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아르드는 실피의 평평한 판 위에서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광경에 깨어났는지 올리비아는 더 좋은 광경을 보여주지 못해 사과했습니다. 더 나은 풍경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올리비아가 예전에 살던 폐허에 도착했고 이리나는 그에게 리디아가 떠나기 전에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드는 슬픔에 잠겼지만 리디아의 유령이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을 받았고 그녀는 그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 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